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세과입니다. 2025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작 목적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안내 항목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법인세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법인세 신고 지원 방향, 신고 도움 서비스 내용 및 신고 내용 확인 사례 순입니다. 먼저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한 신고 지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지원 방향에서는 신고 납부 안내, 세정 지원 안내, 중소법인 신고 편의 제공, 공익법인 협력 의무, 공제 감면 안내,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총 7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및 납부 안내입니다. 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등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25년부터는 기타월 법인도 간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년 기속 법인세 신고 시 결산 서류 등 부속 서류 제출에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 서류, 결산서, 감사 보고서를 첨부 서류별로 분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팝업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납부 시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23개 금융기관, CD, ATM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인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계산 시 납부할 법인세액은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 신청액을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에게도 동일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5년에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중소법인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은 공제감면 전문 상담팀을 통해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청 및 지방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및 노란우산 경영 지원단과 한라인을 개설하여 적시에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협력 의무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익법인의 규모별 이행하여야 할 협력 의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 서류 등 공시,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제 감면의 세제 지원 제도를 더 알기 쉽게 한눈에 제공하기 위하여 쉽고 간단하게 작성한 안내용 PPT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제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제 지원 제도가 있음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하여 한 번 보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주로 많이 적용받는 주제를 선별하여 숏폼의 형태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에게 공제,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투자 등을 유인하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공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지 불분명한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또는 우편,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는 화면 안내, 주요 개선 사항, 주요 안내 항목, 자기검증 검토 서식, 오류 검증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중 법인 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 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며 세무대리인이 로그인하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팝업 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법인세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순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신고 전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주제별 탭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탭 주요 안내에서는 2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률, 주요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지표를 비슷한 규모의 동종업종 영위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과 절세 도움말 중에서 각각 3가지씩 선정하여 우선 챙겨봐야 할 핵심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탭 기업 분석 자료에서는 전년도에 신고한 업종 코드, 세금 포인트와 최근 세계 사업연도의 정기신고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사업연도에 적용한 공제감면 목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지출증빙 수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탭 신고 참고 자료에서는 2024-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전자세금 계산서 등 발행금액, 원천세 신고 자료, 국고보조금 수치 내역,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직전 사업연도에 신고한 주주 현황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사업연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을 안내하고 있으니 24-사업연도에도 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반드시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탭인 신고 시 유의사항에서는 신고 자료와
외부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법인별, 업종별, 계정 과목별로 신고 전에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일반적인 단순한 참고 사항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탭인 절세도움말에서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핵심적인 절세도움말과 법인별 절세도움말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도움자료이니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탭인 세법도우미에서는 신고 시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을 위한 세법 규정을 참고할 세법 규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 유형에 따라 최근 개정 세법 중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화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고도움 서비스와 관련한 2025년의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편의 확대를 위하여 제공 자료의 단순한 안내에서 가능한 항목은 세부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에서 작년까지는 제공하지 않았던 토지 양도일자, 소재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으로는 간편 신고 시 어려운 세법 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도움말이 팝업 창으로 생성되는데 올해 10종을 추가하여 총 40종의 도움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무실적 법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도움말 서비스도 올해 10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선 사항으로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게시하였으니 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선 사항으로는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기 전에 3가지의 검증 항목을 추가하여 사전에 신고서의 작성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순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도움 서비스의 안내 항목의 세부 내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의 세부 항목들은 외부에서 수집한 과세 인프라와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안내 유형을 정교화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개별 분석 항목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동창회, 종중 등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아닌 법인,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을 취득하였으나 법인 전용 번호판을 미신청한 법인, 24년 중 주식을 취득한 법인 중 주식 보유기간 3개월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24년 64개 항목에서 신규 항목 추가와 기존 항목 정비를 통해 올해 총 67종 항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중 40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안내 항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분석 항목입니다. 올해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56개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공통분석 항목에서 제공하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요 추징되는 항목을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계정 과목별 분석 항목 안내입니다. 수입금액, 판매관리비,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1억 이상의 유보가 발생한 경우 등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법인, 외압평가 손실, 총 40개 계정 과목에 대해 주요 검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세 도움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몰라서 놓치기 쉬운 공제 감면의 세제 지원 제도인 총 31개 규정에 대해 법인별 상황에 맞는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추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법인에 대한 안내, 청년 창업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법인에 대한 안내 등 해당 법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핵심 절세 도움말은 해당 법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 해당 규정들의 세부 사항은 모두 신고 도움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세제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검증형 검토서는 국세청 누리집, 참고자료실과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에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치검토서부터 올해 추가된 공제감면 중복 여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검토서까지 총 25개 검토서로 알쏭달쏭한 규정과 공제감면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에 추가된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관련 검토서식입니다.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검토서식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 오류 검증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검토서식도 25년에 추가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조세부담 감소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증명서류 수치 현황 검토 서식입니다. 지출증명이 필요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들 중 얼마나 지출증빙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 서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검토를 통해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의 계정 과목 및 수령자 검토로 세무조정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 서식입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미수이자 회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관련 비용의 범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산입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 서식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대상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검토서입니다. 귀 법인의 감면 대상의 업종과 규모별, 업종별, 소재지별로 감면율을 안내하고 감면 한도액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검토서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 업종 요건, 고용 요건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그 외 법인에 대한 공제 금액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게시된 서식을 잘 활용하셔서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오류검증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검증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전송 전에 신고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25년에는 오류 항목 2개 추가, 경고 항목 1개를 추가하여 총 45개 검증 항목을 제공합니다. 25년에는 신고 법인 구분이 외국 법인 지점인 경우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한 오류 검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창업 감면 세액 계산서상 창업벤처 중소기업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을 50%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주므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경고 항목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단순히 확인한 후 오류가 아니라면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은 경우를 경고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
한 번 더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 확인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신고 내용 확인 방향과 주요 추징 사례 10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공해 드리는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 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과다 공제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수도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업종별, 소재지별, 규모별,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 또는 임원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과다공제받아 추징한 사례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 또는 임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 농특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우선 공제하여야 하나 공제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공제감면 신고서를 분석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 농특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환산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2월액 과다신고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에 발생한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서와 결의 내역 등 검토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전액 공제받아 소멸하였으나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정기 2월 세액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특허권 등의 양도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 등록하고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주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사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허위로 특허권이 양도된 내역이 확인되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부당 적용 사례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1년 법인 설립 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사업의 물적 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 감면을 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한 사례입니다.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당해 법인이 사주 일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무상대여한 임차보증금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송금불산입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배우자의 출퇴근 증빙, 업무 수행 일지 등 검토 결과 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송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대비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국외 지배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전액 지급이자로 비용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대차 거래에서 주고받은 순이자 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 대비 과다 지급한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고도움 자료들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025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